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일 새벽 3시 10분입니다. 어제 방송이 좀 쓸데없이 많이 길었어요. 그죠?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녁 8시 정도 전후로 해서 할 테니까 궁금하신 것들 많이 여쭤보시고요. 오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봉부터 볼게요. 달봉의 모습에서 이제 어제 4월달 이제 며칠 그저께 4월달에 이제 종가가 마감이 되면서 지금 현재 캔들이 내려오는 10월평 위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일단 뭐 여기 시작이니까 뭐 지금 갖고 뭐 일희 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5월평 이제 그 5월평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단기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고 있고 여기서 눌림목이 오더라도 진행이 됐는다라고 보시고요. 넓평 입장에서는 달러 기준으로 4,400달러 정도는 이제 이탈하지 않는 흐름에서 매수의 관점을 유지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400달러면 한화로 500만 원 정도 되죠, 그죠? 네, 500만 원 정도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럼 내려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캔들을 무너뜨리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월봉 입장에서는 안아야 돼요.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들어와 있는 그런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은 무너뜨리지 않는 선안에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유지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뭐 이번 달 안에서 가장 칸으로 가장 제시할 참아줄 수 있는 양이 4,400, 4,300달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 거기서 더 무너뜨리면 조금 조정이 길어지는 이제 5위평의 쌍바닥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빼려면 이제 저점을 또 이탈해야 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팅을 하시고 이탈하면 또 손절을 감행하면 되겠죠. 주평입니다. 그죠? 주평 입장에서는 네. 외봉을 쳤고요. 그죠? 한 병 피고 지금 5주평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이런 모습일 때는 이제 뭐 한 두 캔들 정도 있다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뭐 주평이다 보니 여러분 이것도 시봉으로 보면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옵니다. 잘못 보면 잘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빠지더라도 역시나 주평에서도 4,700달러 인근 여기서 지지 영역이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얘가 이제 올라온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4,500, 600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면은 주평에서 또 이제 고점에 대한 흐름은 6,000달러를 넘어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6,000달러를 넘어가는 힘들어 보이는 상태에서 5,000달러 하방에서는 또 분할매수 접근해서 나중에 또 수익 실현을 노려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큰 친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내려오면 매수 배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길게 보시고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겠죠. 날봉입니다. 날봉은 이제 여기 다이버전스 패턴이 보이고 다이버전스 패턴이 보이면서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습 골든크로스 이평들 골든크로스 올리면서 이 조정치에 대한 이제 반등 상당 중간 정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헤드앤숄더 패턴을 나타내 줄 것인가 헤드앤숄더 패턴을 나타내 줄 것인가의 부모 저는 뭐 이 정도 빠지는 건 항상 뭐 그냥 여의련히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매도를 조금 쳤다가 그 예약 매도를 쳤다가 체결이 되고 순간적 고점을 돌파 올라가게 손절을 쳤어요. 손절을 쳤는데 지금 완연한 수익권까지 와버렸거든요. 좀 아까운데 크게 나간 건 아니니까 어제 벌었던 거에서 또 한 20% 정도 나갔죠. 어제 10만원 정도를 벌었으니까 오늘 그 한 25,000원 정도 나간 것 같아요. 하나로 계산을 했을 때 대충 아깝죠. 어쩌겠어요. 뭐다 이길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죠? 또 다음 또 노리는 패턴을 기다려야지. 제가 쫄려가 눈으로 안 보고 있어도 돈 벌었을 텐데 쫄려갖고 손절해 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이렇게 흔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시드를 넣지는 못해요. 큰 시드를 넣지는 좀 못하겠고 그리고 뭐 얼마 전이죠, 그죠? 4시간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지금 현재는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4시간 차트로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매수 전량 청산, 매수 관점 전량 청산 여기서 했고요, 그죠? 실제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더 많이 빠지게 되고
뭡니까? 뭐 있는데? 뭐 있네. 볼 게 없어서 지울게. 알트코인 더 많이 빠지고 요 정도에서 제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드렸어요. 이 하락 이후에. 그래서 지금 잡으신 분들 10% 가까운 수익을 내시고 이상 내시는 분들 지금 가까운 수익을 지금 달고 쓰실 텐데 메이저 알트들 이제 거기서 이제 행복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트레이딩 어떻게 나갈 것이냐, 내가 전략 어떻게 수입할까,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라. 아시겠죠? 정찰병은 좀 과감하게 넣고 그 뒤로 이제 어떻게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4시간상 이런 패턴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패턴들, 그죠? 이런 패턴들 기억을 하셔야 하고, 이런 차트에서 이제 작은 요런 이제 반등 캔들들을 보시면서, 거래량 타져 있는 반등 캔들들을 보시면서 신뢰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신뢰성을 부여하시고 작도도 좀 해보면서, 이렇게 작도도 해보면서, 이평 작도도 해보면서, 그래, 내가 여기에다가 눌린 매수를 좀 받아놔야겠군. 그죠? 여기서까지는 내가 매수를 쭉 받아놔야 되겠군. 그래서 이 고점 이탈하면 내가 손절을 감행해야겠군. 혹은 그래도 아니야, 얘들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더 버텨보겠어. 반등 오면 일단 물량을 줄이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겠어. 이런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A, B, C파의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뭐 어느 정도 도달을 하긴 했습니다. 뭐 A, B, C파의 관점 일차적으로 도달을 하긴 했고요. 아직도 뭐 지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일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신호가 지금 여기 나올랑 말랑하는, 지금 이 전환형 신호가 나올랑 말랑하는 정도 수준이고, 만약에 저는 이제 내일 이제 말씀드릴게요. 내일 5,400을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내일 모레 이틀 안에 5,400달러를 넘어가게 하는 흐름이 된다면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을 접근을 하겠습니다. VTMAX 매도 포지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좀 주고 한 요번 주 정도 또 재미없는 그런 뭐 여러분들 싫어하는 그런 장세 있죠. 눌림을 좀 준다면 여기서는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의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접근해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냥 올라가면 매도로서 접근할 생각이고, 매도해서 이제 청산 받아 먹고 다시 다음 전략을 취하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면 얘가 이 사람이 시장을 지금 몇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깝습니다. 저 뭐 나가버린 건 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음 또 놀이가 피곤해서 이렇게 피곤할 때는 매매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잘했어요. 원화 차트든 1일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 외바닥 예쁜 모습 나오고 있고 32평에 대한 몰리는 중심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추세적인 측면, 이제 이 라인 추세에 대한 이야기들 보여주고 있는 상태. 여기보다는 원하는 사실상 여기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썩 좋다라는 표현은 못 쓰겠어요. 그죠? 뭐 나쁘지 않긴 한데 이렇게 볼까요? 네, 이 라인 좀 더 좋겠네. 이 라인 좀 뭔가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죠? 딱 고점을 연결하면서 딱 눌림목을 잡으면서 여기 요 라인, 그죠? 메인 채세 라인을 잡아주는 모습이고, 여기 라인도 지금 평행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평행선 작도를 하는 게 좋아요. 평행선이 이제 우리 릴레트 파동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접근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정도로 대략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에 이렇게 또 그어보게 되면 역시나 네,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와 이평들이 지금 만나게 돼요. 그럼 이 자리가 직장 맥자리가 될 겁니다. 250만원에서 230만원 사이, 625만원에서 630만원 사이 정도 될 텐데, 여기에서 안착을 하고 여기 라인, 나중에 이제 이 라인이죠, 그죠? 이 라인을 좀 지켜주는 선상에서, 조금 좀 이상하면 안 되는데 이 라인을 지켜주는 선상에서
피치포크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켜준 선상에서 유지를 되어준다면 네, 좋겠죠, 그죠? 물론 저는 여기까지도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추세 채널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얘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 라인에서 이 두 개의 채널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주는 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턱대고 올라가는 것도 썩 좋지 않고요. 그래서 뭐 채널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좀 빠지던가 이런 꼭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정도로 보여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요 자리를 계속 좀 영역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관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죠? 네, 요렇게 요 정도. 그래서 또 이렇게 진행돼도 다시 한번 상승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지금으로서 이 흐름이 나오기는 조금 또 지금 또 애매해졌어요. 사람 애매하단 말 계속 하는데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서도 매수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4월 30일이죠. 4월 30일 새벽 1시 정도에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또 했습니다. 뭐 여긴 조금 늦나요? 여긴가요? 4월 30일 새벽 1시잖아. 4월 30일 여기잖아. 그죠? 요 자리에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지도 바꿨고 그럼 이 정도면 또 역시나 또 매수 정찰 매수를 또 이렇게 적당히 또 해주신 분들은 또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되시겠죠. 볼린저 밴드 중심선 살짝 이탈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600만원 600 얼마 정도 됩니까? 600 한 뭐 5만원 6만원 7만원 뭐 6, 7, 8만원 정도에서는 또 매수를 조금 단타 매수를 또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평단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를 그죠? 평단을 맞추면서 평단을 적당히 맞추면서 적당히 노리고 요 자리에 또 손절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타기예요. 불타기 요런 게 또 올라갈 때 눌림목 잡으면서 계속 불타기 하는 거거든요. 실패를 하면 본전에 가까운 손절 혹은 손절 거의 없는 본전에 가까운 정리 정도가 될 것이고 성공을 하면 수익이 점점 커지는 게 불타기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해왔으니까 손실금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수익은 불타기 정도로 해서 이제 적당한 목표치는 나중에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630만원 요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30만원 정에서 일단 한번 청사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봐요. 한동안 계속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긴 하는데 볼린저 밴드 잘 보시고 또 단타 가능하신 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뭐 1시간 차트 이하로 쪼개서 보실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죠.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1시간 차트 이하로 쪼개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기가 되겠고 비트코인 캐시가 어제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약한데 그러면서 이렇게 뭐 여기까지 올라가야 뭐 대화가 된다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볼린저 밴드의 꼭다리에서 정확하게 고점을 찍어버리는 신기한 볼린저 밴드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죠? 신기하죠, 그죠? 됐나 신기함이 되는 거 보면, 네. 여기 매도가 아니라 여기가 매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심선을 살짝 이탈할 수도 있다고 봐요. 살짝 일상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역시나 20한 8, 9만원 라인에서는 또 매수를 접근하셔야죠. 쫄지 말고 하시고 그냥 빠지면 손절하세요. 그냥 28만원 9만원 라인에서 27만원 이탈해버리면 얼마입니까? 28에서 29만원 하면 28에서 9 27 27만원 뭐 10%도 안되는구만. 그죠? 10% 잘 안되죠? 10%란다. 계산이 안됩니까? 수학 선생이 계산이 안됩니다. 그죠? 28,000원이니까 어쨌든 손실을 감행하시더라도 적당히 또 모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칼자리에서는 정찰병 투입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비중을 그렇게 적당히 관리해야 심리가 안정화가 되고 심리가 안정화가 돼야 차트가 안정적으로 눈에 띄게 됩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시점에서 이런 포인트에서 좀 담가 보셔야죠 라는 말씀을 드리고 20, 12, 12 쌍바닥에서 그죠? 20, 12, 12 쌍바닥 공지사항이 없네요. 네.
없는 20, 12 쌍바닥에서 일단은 큰 반등을 하고 볼벤 상단에서 또 중단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리플은 이제 양봉 하나 구경하시고 눌림목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양봉은 깨지면 안 되니까 손절로 눌러 두시고요. 깨지기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깨지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일단은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고 목표치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빠지면 좋진 않아요. 지금 당장은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만약 밀어버린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거든요. 두 가지 비중정도 하시고 역시나 요 자리 놓치셨던 분들은 또 요 자리 요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뭐 한 40원대 초중반 내려올 때마다 또 툭툭툭 걸어 보시는 그런 전략 요회 보이고요. 이 밑에는 손절 아시죠? 손절하고 올라가더라도 빠지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더라도 손절을 감행하고 다시 5% 이상 살리는 흐름을 보시면서 따라 붙는 그런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실매거든요. 2% 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일단은 툭툭툭 담아 보시는 정도. 뭐 시드에 뭐 20-30% 이내라고 한다면 그냥 뭐 두고 다음 기회를 노리면 되겠고, 아니면 그 좀 많은 시드가 들어갔다면 손절을 감안하셔야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0-30% 정도까지는 세워 보셔도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이 자리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은 드는 상태네요. 저는 빠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빠졌으면 좋겠긴 한데 못했죠, 그죠? 이더리움도 이 자리였죠, 그죠? 4월 새벽 1시 기가 막히면 거의 진바닥이죠, 그죠? 거의 진바닥입니다. 매수에 대한 이해를 한 시즌이 거의 진바닥에 가까워. 여기가 아닐 뿐이지, 여기일 뿐이지. 사실 크게 보면 이건 진바닥이나 다름없는 부분이거든. 그죠? 이렇게 보면 이 자리는 크게 보면 그 진바닥이다. 이 부분에서 진바닥에 다름없는 부분이거든. 그 여러분들도 패턴을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 이런 캔들 하나를 보고 배팅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배팅을 하나 보고 제 다음 것도 보고 배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 꼬랑지를 보는 것. 꼬랑지의 매수는 이제 10% 이내, 그죠? 볼멘 하단이니까 한번 스치고 한번 하단이니까 스치고 10% 이내, 10% 그리고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서 20에 30까지 맞추시고, 그리고 평단이 하면 여기 맞춰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탈하지 않는 거 손절, 그 다음에 이거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손절이 사실상 손절 비중이 첫 번째 매수가 정찰이 잘 들어가면, 손절이 2%, 3%,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소비대를 청산했을까 말았을까, 그건 고민 둘째 문제고요. 이제는 중대를 어떻게 분할로 잡아서 시대를 맞춰 나갈까. 왜냐면 성공했기 때문에 또 평단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권이거든요. 평단 여기서 또 눌림목이 잡혔을 때 평단을 절대로 적당히 잡고, 녹색 부리지 마시고 적당히 체결 노려보시고 정단을 또 여기다 맞추시고, 이거 만약에 이렇게 정단을 깨면서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또 손절하는 거, 아이 이번 매매는 아깝다 하고 치우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어트 파동 관점을 또 대입을 해보자면,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지금 발파 완전히 강하지 않았고 운동하게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그래 18만원 1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이는데, 나는 그럼 18만 한 2-3천원부터는 담아가 봐야겠다. 담아가다가 이거를 강하게 17만 8-9천원까지 밀어버리면 반등에 손절을 하든, 그 다음에 뭐 추가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안 오면 많은 거고, 사실 뭐 오기 그렇게 쉽지 않아 보여요, 그죠? 지금 당장 오기가. 그다음 공격적으로 봐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접속파가 진행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일단은 브레이크하고 접속파가 끝나는 마지막 눌림목 조정파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매수를 거시면 되고. 좀 어렵나요? 네. 정신 못 차린다, 그죠? 이오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오스도 크게 반등을 하면서 10% 이상 되는 반등을 보여줬었고, 지금 또 리버셜 신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볼벤, 수렴 볼벤 횡보로 돌리면서 일단은 반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코인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를 또 그어보면 추세를 120선, 240선이죠. 240선 하락 이탈하게 되면서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게 되면 사실상 썩 좋지는 않거든. 나게 되면 또 주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깨버리는 흐름이 좀 잘 나와요. 사실은 장기 차트를 또 봐야 되겠지만 장기 차트도 지금 사실상 일봉도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 데드 크로스를 내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번 반등을 이오스도 6,000원 이상을 일단 노리기보다는 6,000원 정도 5,900원 라인에서는 비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다 이 알트코인을 반등으로 보시고 만약에 이 일봉상 볼펜 상단을 다시 때린다면 이제 뭐 조정 주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기도 매수 또 강한 매수 사인을 또 들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뭐 그런 부분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깨 있었더니 거의 20시간이 넘어서 정신을 좀 못 차리겠는데 뭐 트론도 뭐 아까 안 좋습니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28원이 깨지면 좋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래도 반등할 자리는 똑같잖아요. 그죠? 볼펜 하단 이 정도의 정확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확도를 우리는 볼펜에서 무조건 사진 않죠. 종자 누운 볼펜에서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살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 여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 이야기는 요때 했죠. 그죠? 요때 하고 했어요. 그죠? 요때 하고 이제 뭐 반등을 좀 하고 빠졌거든요. 오늘 뭐 반등을 먹고 빠져나오지 못한 본인의 탐욕을 탓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토렌트 BTT가 좋을랑말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오미세고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오미세고도 눌림목 잘 잡아보시고요. 중심선 근처에서 좀 이렇게 또 모아가는 그림 나오면 또 수익을 또 창출해주지 않을까 싶고요. 아요타는 조금 쉬고 이게 이 친구가 좋아 보일 때마다 저는 참 힘들어요. 그죠? 이 친구가 예뻐 보일 때마다 좀 힘든데 퀀텀 많이 빠졌다. 그죠? 많이 오른 만큼 또 많이 빠졌고 펀드멘트도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보니 좀 조정이 좀 강했는데 퀀텀 일단 뭐 이 정도 이거는 넘기고요. SV는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네. 비트코인 골드도 뭐 썩 나쁘지 않은 모습의 그런 점 보여주고 있고 질리카도 나쁘지 않은 모습. 질리카 오케이. 질리카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질리카도 뭐 나쁘지 않네요. 그죠? 뭐 알트코인들이 뭐 이번 정도 뭐 정도는 뭐 대시 좀 너무 좀 많이 가버렸고 왁스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네, 건드리지 마시고 메이저 중에서는 이제 이오스 그죠? 네, 그정 스트라티스도 여기 선조를 주고 들어갈 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네. 뭐 좋은 시장이 진행되길 바래요. 그렇지만 무턱대고 올라가는 것보다 아직도 트레이딩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뉴스에서 휩소 패턴이라고 하는데 장기 평선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조정이 되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상승하다가 쿵 하고 빠지는 그림이 자주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제 엘리어트 1파동의 조정 2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자주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상승이
진짜 큰 상승이다라고 보시고요. 요게 남았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들이 이제 복수를 위한 칼날을 갈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